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의 도, 주식 단기 투자 필독서, 생존 재테크 지음 트러스트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1부 탑5 시스템 100점 100승의 왕도는 없지만 수익 내는 지름길은 있다. 5. 탑3 소액 테스트 큰 상처 없이 빨리 성장하는 법. 학창시절부터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차렸는데 1년 만에 홀라당 망하고 다시 그 자리에 다른 음식점을 열어 장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도 경기 부진으로 자기 인건비도 건지지 못할 만큼 어려웠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는 그야말로 파리만 날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할 때 주위 친구들 대부분이 말렸습니다. 특히 제가 며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생활비 정도 쓰면서 쉬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길이다 라며 말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한때 저에게 조금 서운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인테리어, 인건비, 기타 비용 등 정신적 고통을 제외한 1억 5천 정도 손해를 본 뒤 프랜차이즈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험 없이 큰 돈을 덜컥 투입한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 오히려 그게 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걸 느낍니다.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친구도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상황을 보며 때를 기다리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 같고 책임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들을 의욕만 앞세워 서둘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처럼 말이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상황이 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그 이상이든 뭐라도 매수해서 종목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과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의욕이 앞서 원하던 자리가 아닌데 덜컥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상황이 투자를 하다 보면 자주 발생합니다.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이 말에 쉽게 동의가 될 겁니다. 사서 고생하면서 얻어지는 것도 분명 있겠지만 뻔히 보이는 고통스러운 경험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하더라도 되도록 적을수록 좋습니다. 주식은 학창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2, 3년 정도 대입 준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초를 다지며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투자의 두 가지 자원인 돈과 시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죠. 실제 투자에 앞서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소액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수익을 바라지 않고 오직 경험을 목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현명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범 답안이 현실에서도 적용해야 하는 실제 답입니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을 소모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시간만 쓰고 다른 모든 자원은 최대한 아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를 성장시켜 투자가 익숙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투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현명한 방법을 주식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방식 그대로 자신도 실천해야 합니다. 생활비 때문이라도 지금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 수익이 목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으로 얻는 수익은 잠시 왔다가 더 큰 돈을 끌고 나가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실력은 아직 한참 부족한데 욕심은 하늘을 찌르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냉정하게 보지 못하면 어떤 말로 현실을 설명해줘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주식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은
지금 제 말을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지금 제 말이 전하는 메시지를 경험으로 차차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돈이 이미 나를 떠나버린 후니까요. 늘 듣던 말이고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선배의 조언일수록 경청이 필요합니다. 테스트 없이 급한 마음 하나로 될 만큼 주식이 쉬웠다면 초보 시절 손실을 보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갔던 급한 제가 이미 10년 전에 재벌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 급한 마음 때문에 겪어야 했던 저의 잃어버린 10년을 여러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답답하고 느려 보이는 길이 되돌아보니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이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넣기 바랍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저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진심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빠른 소리가 아닙니다. 철저히 깨지면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깊이 새겨 더 이상 손실 없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여러분을 바꿀 좋은 기회입니다. 투자자 상당수가 이 말을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쉬운 길, 지름길을 찾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세상 어디에도 힘들이지 않고 그저 얻어지는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질식해보기 전에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지름길을 찾다 돌고 돌아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보지 않고는 가장 빠른 길이 정석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액 테스트는 이렇게 주식 투자로 다시는 큰 화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소액 테스트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 주식 계좌를 100만 원 이하로 세팅하세요. 2.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은 10만 원으로 잡으세요. 3. 한 종목당 한 번에서 5번 분할 매수하세요. 이렇게 하면 수익이든 손실이든 대부분 몇천 원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귀중한 경험을 사는 방법은 소액 테스트입니다. 남들처럼 몇천만 원에서 억대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으로도 내가 갖고 싶은 데이터는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4년처럼 긴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학습해 나가겠다는 마음가짐과 그 과정에서 최소 2년 동안 소액 테스트를 실천한다면 가장 덜 잃고 덜 아프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 위에 올라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초보자 때 소액 매매로 크게 잃지 않는 것이 시간과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어느 순간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돈과 시간을 모두 잃어버리는 성적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잃고 나면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아픔을 극복하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 다시 시작해 보려 하지만 투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투자의 시계는 2배, 3배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도 부족한 인생에 이보다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 반드시 소액으로 일정 시간 동안 테스트하면서 경험과 실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식은 고통이 아니라 게임처럼 재미있게 될 수도 있으며 드디어 주식을 시작할 준비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경험도 실력도 없으면서 성급한 마음에 전 재산을 넣어 그간 열심히 모았던 돈과 시간을 잃느냐, 아니면 소액 매매를 통해 최소 비용으로 경험을 사서 가장 느려 보이지만 실은 가장 빠른 부의 추월 차선을 타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테스트의 주의점. 일정 시간 소액 테스트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괜찮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지금처럼 소액만 할 게 아니라 작더라도 수익다운 수익을 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성급하게 투자금을 늘려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명 생길 겁니다. 한결같이 소액으로만 테스트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크게 봐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액 테스트 결과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작지만 수익도 쌓이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얻어진 결과를 보고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자신의 작은 성과를 과대평가합니다. 진짜 투자금을 좀 넣어서 매매했다면 이게 돈이 얼마야? 하는 생각이 절로 생깁니다. 여기서 확대 해석이 발생하고 투자금을 급격히 확대하는 일까지 이어지죠. 가장은이 빠지는 유혹입니다. 투자금 확대 이후 며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완전히 다른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소액 테스트와는 달리 전날부터 매매가 꼬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투자금을 넣은 실제 매매는 매수한 종목이 조금만 상승과 하락을 해도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고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악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주식은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 한결같은 소액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은 좀채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액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도 잘 나지 않고 매매의 가능성이나 희망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진전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지 안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매매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회의감 같은 게 들면서 마음이 또 조급해집니다. 남들은 되는데 나는 왜 잘 안 되지? 내가 하는 테스트 방향이 맞긴 맞는 걸까?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화를 동반해 치밀어 오릅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 소액 테스트 하나도 인내심과 끈기가 없으면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 잘 되든 못 되든 유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테스트를 결심했거나 아직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한 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소액 테스트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주식으로 자리 잡는데 현실적으로 소액 테스트 외에는 더 좋은 성장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어느 정도는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경험과 경험이 부딪히는 곳이 주식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시간에 매매해도 결과는 딴판입니다. 매매가 꼬이고 맘대로 주식이 잘 안 풀려서 가슴에 한이 맺힌 듯이 답답한 분들이 많겠지만 주식 고수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런 심정 한번 겪지 않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주식은 재능이 아니라 후천적 노력입니다. 고수는 분명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운동선수처럼 기본 피지컬이 되어야 하거나 뮤지션들처럼 음악적 감각을 타고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에서만큼은 노력이 결과를 만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주식이 재능으로 된다면 1년 정도 해보고 재능이 없다고 판단되면 모두 포기해야 맞습니다. 재능이란 타고났기 때문에 효과도 빨리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실에 존재하는 고수들을 보면 대부분 초반 몇 년은 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헤매는 게 기본 성장 코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내심과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내심이나 성실함은 타고난 경우보다 경험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주식에서는 그렇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작은 수익에 취해 투자금을 늘리고 이유 뜻대로 되지 않아 계좌가 시퍼렇게 멍이 드는 아찔한 경험을 해보기 전에는
주식에서 급하게 욕심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실제 겪어보거나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매수 타이밍, 기다려야 될 때 성급하게 매수했다가 물려서 오랫동안 마음고생 해보기 전에는 주식 상황에 맞는 참을성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주식은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얻어진 경험과 인내심과 힘든 시간을 참고 견뎌내는 성실함이 없이는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연습 매매조차도 맘대로 잘 안 풀려서 힘들 수도 있지만 주식으로 자리 잡고 주식 고수로 가는 코스에는 연습 매매조차도 조급하게 서두르면 통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주식 고수가 되면 얻어지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욕심이고 허황된 자만심이죠. 다음 살펴볼 매매 내역은 제가 가치 투자를 몇 년간 하다가 포기하고 단타 매매로 전향해서 또 몇 년간 헤매다가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시기의 계좌입니다. 12년 전 2009년 4월 어느 날 리먼 사태가 2008년 가을에 있었죠. 그 직후입니다. 저도 이때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지만 하루 수익이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미미했습니다. 하루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 평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12년 전에 저처럼 하루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씩 수익을 내고 있거나 그런 수익을 1차 목표로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루 수익이 얼마든 절대 서두르거나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던 대로 성실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금액을 늘려 빠르게 수익을 쌓으려고 하다가 빠르게 망하는 케이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릇도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릇을 늘리다 대부분 고통스러운 실패를 겪습니다. 수익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투자금이 천천히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인위적인 투자금 증액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수익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루 100만 원, 하루 1000만 원,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합니다. 수익 테스트 코스로 천천히 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실력은 쌓이면 쌓일수록 탄탄해집니다. 실력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10만 원씩 수익 내는 사람이 100만 원씩 수익 내고 100만 원씩 수익 내는 사람이 1000만 원씩 수익 냅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투자금을 늘렸다가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느린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천천히 가는 길입니다. 이 책을 읽는 주식 초보나 기초가 없는 분들은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앞의 사례처럼 경험과 기초 실력을 쌓기 위한 테스트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미약하나 미래에는 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6. 타포, 통계, 주식 공부의 꽃. 매매일지와 시장 정리를 바탕으로 소액으로 꾸준히 데이터를 모았다면 이제는 통계라는 최고의 자산을 얻을 차례입니다. 통계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내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통계 양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매매일지에 쓴 양식을 바탕으로 손으로 한번 작성해 보길 추천합니다. 엑셀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손으로 쓸 때 손끝을 타고 가슴에 새겨지는 부분이 훨씬 컸기에 저는 수기를 이용했습니다. 긴 달력 뒷면에다 매매일지에 쓴 데이터들을 일자별로 정리한 뒤에 공통된 것을 모아보기도 했습니다. 수익, 손실, 오전, 오후 공략 등 다양한 공통점을 찾아 분류해보고 수익 확률이 높은 건 언제였는지, 손실이 날 때 공통점은 무엇인지 통계를 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9년에서 2013년 초까지 통계를 내봤습니다. 장이 평이할 때 오전 수익 확률이 87% 정도로 높았고 손실은 대부분 오후에 났습니다. 오후에 나름대로 급등한 종목이 눌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눌림이 아니라 폭락으로 이어져 오전 수익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오후 매매는 줄이게 되었고 공략하더라도 되도록 얌전하게 상승하는 종목만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의 리더 앱에 매일 올리는 매매 내역을 보면 하루 평균 매매 종목 수는 1종목에서 3종목 내외입니다. 때때로 매매 종목 수를 늘리고 매수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해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통계로 저만의 결론이 이미 나 있습니다. 종목 수와 매매 대금을 늘려도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마음만 쫓긴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평소대로 느긋하게 매매합니다. 예전에는 종목, 수익 욕심에 한 종목이라도 더 매매하려고 했지만 통계를 내어보니 많은 매매 횟수가 꼭 수익으로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만 매매하려고 했고 부담스러운 물량을 매수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불안하게 짧게 먹고 나올 수밖에 없는 매매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마음 편한 물량으로 매수해서 비교적 느긋하게 흐름을 타는 게 더 효율적인 매매라는 걸 깨닫고 이후부터는 좋은 종목, 좋은 자리가 보이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이고 매매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다 보니 오히려 종목 수는 줄었지만 수익률과 수익금은 더 증가했습니다. 저에게 최적화된 매매를 발견한 셈입니다. 통계의 장점은 수익이 나는 종목은 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 종목은 왜 손실이 나는지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매매 최적화 작업에도 수도 없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매매일지로도 깨닫게 되지만 통계를 작성해 보면 장기간 동안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반성도 훨씬 크게 다가오고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는 귀중한 작업이 되기도 합니다. 7. 탑5 뇌동 없애기 뇌동 매매를 줄이는 실제적인 방법 1898년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퍼즐 상자 안에 고양이들을 한 마리씩 집어넣었습니다. 퍼즐 상자 내에 레버를 누르면 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문 밖에는 음식이 담긴 그릇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퍼즐 상자 내에서 영문도 모른 채 이리저리 방황하다 얼떨결에 레버를 누르자 상자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들이 상자 주위를 무작위로 움직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 상자를 탈출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보상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학습했습니다. 실험이 20에서 30회 이어지자 자동적으로 고양이들은 몇 초 만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5분이 걸리던 게 평균 6.3초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손다이크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하는 행동은 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고양이 실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동매매를 끊을 수 있는 단서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일지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보았다면 자신만의 손실나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굳은 의지와 실천을 해야 할 단계입니다.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누구나 뜻하지 않게 손실이 날 수는 있지만 항상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식으로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레버, 즉 신호를 없애라입니다. 나쁜 습관과의 영원한 이별. 인간은 눈앞의 손실에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면 복수 심리나 당해 손실 만회 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당해 손실을 만회하는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해로 인한 손실 만회 심리가 급하게 발동해서 복수 매매로 얻은 수익 경험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부르는 행동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복수 매매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일시적으로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즉흥적인 잘못된 행동에서 얻어진 수익은 계좌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오랫동안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에는 더 목말라지고 손실은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기 때문에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으로 즉흥적인 연속 매매로 깡통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이 났을 때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손실을 만회하려는 급한 마음은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마음가짐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고양이 실험을 보면 퍼즐 상자에서 레버를 누르면 고양이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음식을 먹는 보상이 학습이 되었습니다. 만약 레버를 없애버린다면 고양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듯 악습의 신호가 될 만한 것 자체를 없애버린다면 나쁜 습관도 나타나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손실 만회 심리가 발동되었을 때 복수 매매를 감행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HTS나 MTS입니다. 복수 매매를 할 때 무수히 많은 관심 종목과 급등하는 차트, 등락률 상위 종목 등은 복수 매매의 신호가 됩니다. 복수 매매를 할 거라면 차라리 꺼버리는 게 낫습니다. 저 또한 매매 대상이 없거나 손실이 날 때에는 일찍 정리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초보자들은 애초에 시각적, 신호적 차단으로 손실을 보면 HTS나 MTS를 종료 후 쉬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당장 손실을 보고 나면 마음이 안절부절이겠지만 그때 HTS나 MTS를 꺼버리는 습관을 가진다면 좋은 습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종목을 보더라도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습관이 서서히 체화됩니다.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단기 투자자들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뇌동매매로 고통을 겪기 때문에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숙제입니다. 제 말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손실만의 심리로 하고 싶은 대로 복수 매매를 여러 번 계속해보세요. 아마 장 마감 후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이라도 했을 텐데. 더 이상의 손실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며 계좌는 깡통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손실이 났다면 HTS, MTS를 끄고 직장인이면 업무에 더 집중하거나 잠시 바람을 쐬거나 책을 보며 쉼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추가적인 손실을 막아 돈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생산적인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인한 이성 상실이 복수매매로 이어져 지난달 또는 몇 달 동안 어렵게 쌓은 수익금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쉬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하루 이틀 쉬어간다고 절대 뒤처지거나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깡통을 피해갈 수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매매를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날 때에도 무리하게 더 매매하지 않고 수익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수익이 적당히 났다 싶으면 HTS, MTS를 끄거나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 로그인해서 종목 동향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제외해서 매수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매일지와 통계를 통해 자신이 주로 손실보는 습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나쁜 신호를 없앨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거, 좋은 습관을 향해 다가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